거기 보시면 세 가지 거리곱이 있고요. 함수값, 미분계수, 도함수. 그거에다가 차이 함수를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의 주제는 거리곱입니다. 짠. 거리곱. 거리곱은 연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을 최대한 좀 덜 세우고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쉬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뭐 2x x 빼기 3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예를 들면 f5라는 거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f5의 구성을 이제 인수별로 낱낱이 한번 풀어서 써주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5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거를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본다는 거는 0, 3, 여기 이제 5가 있을 것이고 함수값을 본다는 거는 사실은 무엇의 선분의 길이를 보는 거랑 똑같냐면 요 길이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요 길이가 곧 F5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이 함수의 최고차항이기 때문에 앞에 2가 곱해지고 자, 5라는 요소는 왜 5가 되냐면 얘는 실근이 하나가 0이고 너가 5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5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왜 5 빼기 3이냐면 역시 너의 좌표가 5고 너의 x좌표가 3이면 이만큼의 길이가 정확히 5 빼기 3이 나와요.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거리 곱이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0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 선분의 길이끼리 곱하게 되면 그게 요 요소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다항함수에 한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마지막에 함수값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실제 여러분이 함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부호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네가 F1을 구하고 싶어. 그럼 F1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 들어가면 1 곱하기 1 빼기 3이잖아. 자, 그럼 1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2죠. 근데 너의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F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선분 곱을 계산을 하면 항상 선분의 길이가 나와요. 거리곱 계산의 결과물은 선분의 길이고 그 선분의 길이에 맞춰서 부호는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에요. 우리는 4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대.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얼마짜리 할까? 그냥 1짜리 4짜리 할게요. 4 x세제곱 더하기 자,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를 식을 세울 수 있죠. 4에 x 더하기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여기다 4 대입해서 4에다가 7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식 쓰는 거를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너랑 너를 곱하시면 돼요. 항상 내가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그 점으로부터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입니다. 실근까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중근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곱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접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얘가 이제 여기다 식을 대입하면 제곱이 되니까. 아이 그러네. 거꾸로 썼네. 그러면 미안해.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네요. 죄송. 이렇게가 맞죠? 그러네. 그래서 거듭 제곱된 만큼을 이제 곱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3을 2번 그 다음에 4부터 마3까지니까 7을 한번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4니까 4 이런 식으로 너에서의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축과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할 때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너를 잘 평행 이동을 하면 어차피 x축 위로 다 데려올 수 있지, 그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번에는 너가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야. 자, 근데 여기서의 뭐 해볼까?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뭐 구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냥 대입하는 게 가능하지만 플러스 2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y는 2를 먼저 이렇게 보조선으로 잡아주시고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이렇게 y는 2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랑 너를 곱한다는 거 이렇게. 그게 뭐가 된다? 요 길이가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항상 보조선부터 함수값까지예요.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제곱해서 2의 제곱. 얘는 한 번만 곱하기 8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y는 2라는 기준선에서 이만큼을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빼기 3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0 나오겠지. 지금 식이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대입하는 게 더 수월해 보일 수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냥 그래프 주고 뭔가 접선 같은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너네가 직접 식을 세워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거리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곱을 잘 사용을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기준선 설정이 중요해요. 기준선 설정.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당한 기준선인가? 자, 기준선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기준선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모든 근이 실근이 되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하고 자, 그럼 모든 근이 실근이 되게끔 설정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거리 곱만 수월한 게 아니라 뭐도 좀 수월하냐면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기준선을 잡고 나면 항상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적극 활용.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뭐 x 3승 더하기 3x제곱 빼기 2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러분이 어디선가에 뭐 보조선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너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마3일 텐데 그럼 비율 관계상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이제 극대극소 차이가 정확히 4니까 y는 2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기준선을 아래 거를 기준선으로 쓰셔도 되고 위에 거를 기준선으로 쓰셔도 돼요. 어디선가의 함수값을 이제 구한다면 예를 들면 뭐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 그럼 만약에 위에 것을 기준선으로 쓰면 2에서 요 길이가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라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4죠. 4의 제곱. 즉 얘는 16이 나옵니다. 즉 너는 얼마가 나오면 18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구한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러면 역시 똑같은 2인데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돼야 돼요. 이만큼.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0 나오는 거 보이니? 20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2에 더하면 똑같이 이제 18이 나오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준선을 뭘로 잡는지가 좀 중요하고
요거 이제 뒷부분에는 차이 함수와의 관계도 나올 건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요게 거리곱에서의 함수값 거리곱입니다. 함수값 거리곱.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미분계수 거리곱인데 오늘 거리곱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함수값, 하나는 미분계수. 둘 다 활용도가 좋고요. 미분계수는 특히나 좀 활용도가 좋은데 자, 이차 함수에서 뭘 해볼 거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3x 빼기 1 x 더하기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미분계수 거리곱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선과 만나는 교점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기준선과 만나는 교점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함수값 거리곱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었죠. 뭐 여기서도 함수값 거리곱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 쓸 수 있는데 미분계수 거리곱은 예를 들면 여기서의 미분계수, 예를 들면 여기서의 미분계수 이런 것들만 구할 수 있고 미분계수 거리곱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점으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를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까지 감안해서 즉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 길이 3이죠. 곱하기 최고차항 3이에요. 그래서 아 너의 기울기는 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원리는 뭐냐 원리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함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어차피 0이고 그럼 3 x-1에 x 플러스 2에 미분계수의 정의상 x-1로 나눠주고 극한을 1로 보내주시면 돼요. 맞죠? 자, 어차피 이 부분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이만큼 최고차항 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이 남아요.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은 정확하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플러스 2가 아닙니다. 이거는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예요. 개소리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플러스 2라고 쓴 거라고. 마이너스 2와의 간격이라고. 간격. 1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쓰여 있을 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3 되는 거 맞잖아. 즉 똑같이 3 곱하기 3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 함수값 거리곱은 실근의 개수만큼의 곱이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면 3차 함수 거리곱이야 3개가 곱해져야 돼. 물론 2개, 3개가 겹칠 수도 있어. 중분이 되면 상관은 없어. 어쨌거나 3개가 곱해져야 되고 최고차항은 항상 따로 곱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거리곱을 처음에 익숙치 않게 쓸 때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온 요소가 바로 뭐냐면 최고차항이에요. 최고차항과 부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유의하세요. 최고차항과 부호. 우리가 선분 길이끼리 곱한다라는 건 되게 직관적이야. 중근이면 여러 번 곱한다는 것까지도 직관적이지만 최고차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니, 시윤아? 왜일 것 같아? 유난히 최고차항이?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아는 사람? 대부분 1이기 때문이에요. 99%는 맨날 최고차항이 1이란 말이에요. 99% 약간 오바고 한 95% 정도가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리곱을 쓸 때 너네 넓이 공식 쓸 때 최고차항 1 아닌데 맨날 1 써가지고 틀린 경우 많았지. 기억할 거야. 분명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최고차항이 1이 아닌데 1이라고 써가지고 넓이 공식을 틀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도 있거든. 공식을 많이 쓰다 보면 1이 최고차항인 경우가 많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니 의식적으로 최고차항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식이 좋은 거는 맞지만 여러분이 최고차항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실수를 할 바에는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좀 유의해서 거리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재밌죠?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3차 함수. 여기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짜리 3차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근데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싶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싶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어떻게 한다? 이 실근으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곱해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접하니까 제곱이 돼 있어. 최고차항이 2야. 아, 너의 기울기는 32가 되겠네. 굉장히 편안하죠?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다가 색 세운 다음에 미분해서 거기다 대입하고 하는 그 수고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수월한 방식입니다. 함수값 거리곱보다도 미분 계수가 연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해요.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는 선생님이 사실은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학기 중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이 미분계수나 함수값을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활용을 틈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미분계수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그러면 또 해볼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돼 있어서 너가 쓱 그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3짜리. 자, 이와 같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죠. 최소인 값은 얼마니? 딱 이렇게 물어봤다고. 너네가 이제 고민을 해. 접선의 기울기 중에 최소? 그럼 도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칭축에서 최소네. 그럼 이거 구하라는 소린데?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1에서 4에서 그럼 너가 1이고 너가 4니까 여기가 3이고 1이고 3이니까 2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2인데 근데 도함수가 1과 3에서 근을 가지니까 너가 1이고 3인데 너가 3x 3승이니까 미분하면 9x 제곱이고 그러면 함수값 거리고 너의 제곱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야 넌 너 곱하기 넌데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1의 제곱 9니까 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이거를 우리는 도함수 거리곱이라고 불러요. 도함수. 다시 원함수에 대한 선생님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죠. 도함수에서의 뭘 구했어? 실근을 구했어요. 실근을 구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거리곱을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이거를 도함수 거리곱이라고 부른다고. 실질적으로는 함수값 거리곱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만 차이가 나? 도함수를 그렸다는 것만 차이가 나. 됐지? 이거를 미분계수 거리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훨씬 쉬워요. 일단 이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변곡점이 어디야? 도함수 기준에서 대칭축이 저기여서 기억하지, 그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연결이 됐었거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보조선을 싹 그었을 때 너랑 곱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뭘 알아야 되냐면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이 길이는 얼마하게? 변곡점 지날 때는 항상 1대 루트 3이에요. 여기가 정확하게 1이죠. 얘는 루트 3이야. 그래?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최고차항, 즉 미분계수 거리곱을 하셔도 9가 나오는데 9 감안해야 되죠? 마이너스 9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죠? 자, 미분계수 거리곱이랑 도함수 거리곱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같은 요소를 구하는 방식이긴 한데 뭐가 좀 차이가 나냐면 미분계수 거리곱은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이 그 보조선 이외의 나머지 실근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까지 선분 길이를 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반면에 얘는 어때? 도함수에서의 함수값 거리곱이자 함수값은 내가 실근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어? 아니지. 함수값은 임의의 함수값에서 구할 수 있어. 대신 뭘 알아야 되겠어? 도함수 거리곱은 이 도함수의 역시 실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냥 도함수 거리곱 하지 마. 그냥 미분해서 해. 이 정도는 미분해서 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이 이것까지 쓰기에는 좀 도구를 내가 너네한테 많이 알려준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어차피 다 못 써요. 선생님 집에 이제 그 전동 드라이버가 5개 정도가 있는데 다 쓸 거 같니? 절대 다 안 써요. 그 중에 가장 쉽고 간편한 거 하나 정도 쓰고 나머지 쓸 바에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다 버리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구를 많이 알려드려봐야 잘 안 쓰기 때문에 함수값 거리고 미분계수 거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는 차이 함수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차이 함수를 뺀 거리곱은 이제 팥 없는 팥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팥고당에서 팥빵을 시켜 먹었는데 선생님은 못 먹었고요 당연히. 선생님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 원래 성심당이 빵이 유명하죠? 성심당 빵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다고? 엄마가 빵 안 좋아하셔? 네가 안 좋아해? 그래? 성심당 안 먹어봤어? 너는? 들어는 봤지? 뭔지는 알지? 대전에서는 이제 빵집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성심당인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유명해요. 튀김소보로 튀소 그 다음에 부추빵이라고 있어요. 자, 언뜻 들었을 때는 튀김 소보루는 튀기고 소보루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고 부추빵 약간 조금 부추를 빵에? 약간 굳이?
근데 이게 의외로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속에 고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든든하고 선생님은 얘를 더 좋아해요. 얘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대전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분점이 많으니까 관계자 아니고요. 자, 아무튼 차이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 거리곱이나 미분계수 거리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차이 함수의 상황과 그 다음에 원함수와 x축의 상황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우리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고 자, 예를 들어볼게. 봐봐. 여기에 이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x제곱과 x는 0이랑 1에서 만납니다. 맞죠? 즉 우리가 x제곱과 y는 x의 관계를 관찰을 할 때 둘이 어디서 같은가 어디서 대소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볼 때 x제곱 는 x라는 방정식을 관찰을 하면 x제곱과 x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지. 0에서 1에서 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변형을 좀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x제곱을 x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바꾸고 는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기하학적으로 직교 좌표에서는 0은 0이 아닙니다. 0은 뭐예요? y는 0이기 때문에 얘는 x축이에요. 즉, 이거는 사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 간의 관계를 말하는구나. 둘은 0과 1에서 동일하게 근을 갖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별게 아니에요. 너와 너의 관계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와 x축으로 관찰을 하는 걸 우리가 차이 함수라고 부른다고. 왜 차이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둘을 서로 뺐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서로 접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렇게 누구랑 접해. 그럼 내가 정확하게 이 접점이 여기로 가면 돼요. x축 위로 접점이 옮겨진다고. 즉 둘이 만나는 사실관계가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fx와 gx가 만나는 관계, 대소관계가 fx-gx라는 새로운 함수 hx, 차이 함수와 x축의 관계로 계승이 된다고. 내가 실근은 여전히 실근으로, 접하는 사실관계는 접하는 사실관계로, fx가 gx보다 큰 부분은 hx가 x축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은 더 작은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바꿔 관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볼 건데 잘 봐. 그럼 내가 이런 함수가 있어, 이차 함수. 쉬운 거 하자. x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했던 거 쉬운 거 해야지. y는 x가 있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가 마이너스 3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너의 넓이는 얼마일까? 막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예? 그림을 딱 주고. 그럼 너네가 이 선분의 길이를 아주 간단하게 구한다고. 너는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너부터 너까지가 3이고 4니까 너는 10이구나. 3, 4, 12. 너가 3이니까 넓이는 18이구나. 이런 식으로 딱 구한다고. 이게 거리곱이에요. 잘 봐.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둘을 서로 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둘을 뺀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0과 1에서 근을 가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을 뺀 게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선분 길이와 일치한다고. 어디서? 마3에서. 됐지? 이 그림이 아까 내가 처음에 함수값 거리곱 했던 그 그림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달라지겠어? x제곱에서 x를 뺐는데 달라지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너부터 실근까지. 너부터 실근까지 그냥 내리 곱해준다고. 3 곱하기 4니까 너의 길이가 10이야. 중요한 거는 차이 함수에서는 x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기준선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2인 거고 그 기준선이 원래 그림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지? 그러니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의 사실 함수값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요 직선에 해당하는 요 좌표에서 이만큼을 이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좌표 y값에다가 12만큼을 더한 게 이제 너가 되겠죠. 이 점의 함수값을 내가 만약에 궁금해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잘 쓰는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럼 거꾸로 가보자 이거야.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쉬운 그래프 할게요. x제곱 더하기 x라는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 슝. 그랬을 때 나는 이 접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너의 기울기도 알고 싶어. 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 함수끼리 서로 빼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아. 아이, 이렇게. 슝. 그래서 접할 거라는 걸 알아. 자, 이 접점을 편의상 알파라고 불러볼게요. 여전히 알파에서 접하겠죠. 뺐다면. 그지? 접하는 사실관계는 접하는 사실관계로 이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이가 정확하게 너와 너의 차이로 표현이 된다고. 왜냐면 요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요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너의 함수값을 알아. 너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야. 맞지? 그러니까 보라색 선분의 길이는 3이야. 당연하지? 그럼 너가 3이야. 근데 내가 원래 거리곱으로 어떻게 구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제곱을 한 거 최고차항 곱한 게 너야.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곱해서 최고차항을 곱한 게 3인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너의 제곱이 3이고 너는 루트 3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고 너는 뭐다? 미분해서 얘를 갖다가 넣은 값이 된다는 거.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던 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곱의 극히 어떤 일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곡선 밖에서 이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됐어? 연습해봐야 돼. 이거는 너네가 들었을 때 뭐 그럴싸한데 근데 이제 니네가 손이 안 간다고. 왜냐면 너네가 접선하려면 맨날 어떻게 해? 그럼 널 지나가는 거면 해갖고 뭐 m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이랑 너랑 x제곱 더하기 x 판별식 막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심지어 판별식 해봤자 알파 나오지도 않아. 그지? 어디서 중간을 갔는지도 이제 뭐 해갖고 완전 제곱식 바꾼다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접점 t라고 놓고 t에서 함수값 미분계수 갖고 연립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무리수 나오는 걸 이거 계산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계산이 어때? 3에서 루트 3 가는 거 간단하지 않아. 마이너스 루트 3 더하는 거 간단하지 않아. 그지?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못하면 고3 때까지 못해요. 어차피. 지금 할 줄 알고 2학기 때 미적 1 하는 동안에 열심히 숙달돼서 고3 때는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이거는 할 줄 아는 거지. 연산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미적 1은 연습하기 나름입니다. 됐죠? 또 해볼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예제 문제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쉬운 것들 먼저 함수값 거리곱이랑 미분계수 거리곱이랑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좀 해볼 건데 자 궁금하시면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 교재가 원래는 독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그게 없어. 얘는 원래 어떤 수업 자료가 아니야. 얘는 그냥 여러분이 책을 사다가 읽어서 그렇군 연습하면 그렇구나 완벽히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원래가 되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이제 보여준 거지 너네가 찬찬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14페이지로 오세요. 14페이지 1, 2, 3번 있거든. 오른쪽 보지 마시고 왼쪽 것만 한번 풀어보세요. 1, 2, 3번. 금방 풉니다. 함수값을 거리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최고차항. 두 번째, 부호. 세 번째, 기준선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잘 보세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다고? 그래? 재밌어야 돼. 이게 재미없으면 수능 점수 재미없다고. 풀어 빨리. 지금은 사실 풀면서 틀려도 돼요. 틀리면서 본인이 어디서 왜 어떻게 틀렸는지 느끼세요. 느껴야 돼. 이런 데서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개념 자체를 내가 완벽히 이해했어도 이게 활용하는 건 또 좀 약간 다른 얘기구나. 쉽지는 않구나.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함수식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함수식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답에는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숫자. 예를 들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야 돼. 그게 거리곱의 의의예요. 의. 거리곱은 어떻게 한다고? 그 점에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곱한다. 그리고 최고차항을 곱한다. 그러면 그게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 다만 최고차항은 거리이기 때문에 부호를 감안해서 그냥 양수로 길이를 잡아주시고, 만약에 위로 가는 거면 양수, 아래로 가면 음수 빼거나 더하는 거죠. 선분 길이만 생각하세요. 선분 길이만 계속 길이끼리 곱한 게 길이야. 됐지? 어차피 길이 양수지. 그러면 길이는 다 양수가 되겠지, 그지? 자, 1번 보시면 3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마일부터 3까지 4, 3부터 5까지가 2, 4, 2, 8 최고차항 1이니까 괜찮죠. 마일은 똑같죠. 그러면 8을 위로. 그러니까 답은 플러스 8. 자, F2는 좀 달라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2에서 0까지가 2인데 누가 봐도 3중분계형.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2부터 4까지가 역시 2. 그러니까 2의 4승 16인데 최고차항이 3이야. 그러니까 48.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8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3번 F3이니까 3에서 0까지가 3. 근데 접하니까 3의 제곱 9 곱하기 3부터 4까지가 1. 그리고 최고차항 2. 그럼 18인데 아래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18인데 기준선이 뭐야? 4지. 그럼 4에서 18만큼 내려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요.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얘가 4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4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너의 제곱 곱하기 너. 근데 얘는 3이고 얘가 1이니까 제곱 곱하고 최고차항 2. 그게 뭐냐면 요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18. 근데 18이라는 거는 4에서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14가 된다고. 이렇게 간다고 순서대로. 처음에는 길이만 구하려고 해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기준선에서 마지막에 더하거나 뺀다. 이게 끝이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선생님 이거 해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 3차 함수가 조용 x는 4에서 극소값 m을 갖는데 f1과 f4가 같고 f5가 10일 때 m 값은 얼마인가?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4에서 극소래매 여기가 4고 근데 f1이 같아요. 1이고 그리고 5일 때가 10이래.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니까 너가 5에서의 함수값이 10이야. 얘가 10. 근데 보니까 너랑 너를 이용하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요 길이. 그럼 얼마야? 1 곱하기 4의 제곱이죠. 그러면 16이지 16. 최고차항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10에서 16만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제곱 곱하기 뭐야 이거? 미안. 여기가 제곱이죠? 1의 제곱 곱하기 4예요 4. 그렇지 이렇게. 빼면 6 나와야 됩니다. 6. 그래서 m값은 6이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 밑에 2번 16페이지에 2번도 보시면 2차 함수에 대해서 또 거리곱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준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기준선을 여러분이 y는 1로 잡을 수도 있고 y는 4로도 잡을 수가 있대.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가 일단은 4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밑에는 y는 1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준선을 예로 잡으면 여기에 이제 2가 있을 것이고 너 곱하기 너가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제 2 빼기 루트 3이랑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켤레가 되니까 정확하게 1이 나오죠. 1. 그럼 여기 이제 5가 나오는데 만약에 밑에 거를 기준선으로 잡으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이만큼이 이제 2인데 그럼 너의 제곱이 너니까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럼 1에다가 4를 더해서 여전히 똑같이 5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연산 자체가 얘를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가 좀 더 연산이 낫죠. 이건 여러분이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선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골라 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선도 있을까 어쩌고 결국에는 실근만 가져야 된다. 허근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9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허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 나와 있죠. 허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 거리겁을 쓰려면 허근이 없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허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뭐가 곱해져야 되는데 우리 거리곱에서는 이제 거리곱이 안 생기죠. 그죠? 3차 함수면 거리곱이 3개가 나와야 돼. 4차 함수면 4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인수만큼이 안 나와요. 허근이 존재하는 순간. 넘어가서 길이 공식 어쩌고 나와 있고 자 기출문제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합니다. 4차 함수이고요. 기출문제 21번 21페이지 오늘은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나름 색다르죠? 거리곱을 가르치는 시점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거든. 아이의 미적원을 처음 들어갈 때 가르칠까. 근데 너네가 3, 4차 함수 비율관계, 근과계수관계 이런 게 이제 익숙치가 않은 상태에서 거리곱 가르쳐봤자 쓸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끝나고 딱 이제 내신 들어가기 직전 요때 한번 가르치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하기 직전 그때 이제 넓이 공식 관련해서 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도 좀 가르치고 하면 끝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딱 함수값 거리곱, 도함수 거리곱, 차이함수 거리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이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는 거 보셔야 돼요. 원점 지나는 거 나와 있죠. 일단은 f2 더하기 x랑 f2 마이너스 x 가번 조건에 나온 표현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얘는 x는 2에 대한 대칭 표현입니다. 선대칭 표현이죠. 선대칭 표현. 그래서 거기다가 x는 2 대칭 써주시고 4차 함수인데 2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당연히 0에서도 극소값을 가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그래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아니죠. 1에서 극소면 이제 3에서. 그죠? 3에서. 어차피 4차 함수는 거의 기준선이 이거예요. 밑에 둘 다 접하는 얘가 기준선이야. 원점을 지난다고 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 기준선을 설정 구하기 위한 방법만 알려준 거고 여러분이 굳이 원점 막 대입해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짜리 극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기준선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4차 함수에다가 보조선을 그렸을 때도 모든 근이 실근이 되는 경우만 거리곱을 쓸 수가 있는데 1에서 극소고 2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1과 3에서 같은 극소값을 가질 것이고 둘 다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군데서 접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극 대값을 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시작 자체는 어디서 올 거냐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에서 올 겁니다. 즉 시작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우리는 기준선을 알 수 있고 기준선에서 다시 이만큼을 올라가서 극 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인데 자 0에서의 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0부터 1까지 0부터 3까지를 제곱해서 곱하시면 돼요. 즉 1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극 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부터 1까지, 여기부터 3까지 역시 제곱해서 구해준다고. 그럼 이번에는 너의 길이는 1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0에서 9를 빼고 1을 더하면 뭐다?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제곱하면 64.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들은 좀 한다 하는 애들은 그래프 하나 띡 그려놓고 보조선 하나 띡 보고 9 빼기 1은 8, 64 이런 식으로 그냥 연산이 뚝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이런 게 익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연산 속도나 정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맨 위에 2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축은 꼭 그려야 할까? 그 밑에 축은 항상 그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다고. 축을 왜 그리냐고. 대체 XY 축을 왜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냐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는 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항상 늘 뭐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맞춰서 축을 그리는 거야. 언제?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리는 거야. XY축 먼저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에 맞춰서 그리는 게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다는데 얘는 좀 억지고 자 미분계수 거리곱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넘어가서 26페이지 봅시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1, 2, 3번 예제 나와 있죠? 해보세요. 미분계수 거리곱은 함수값 거리곱보다도 더 쉬워요. 왜 더 쉽냐면 미분계수 거리곱은 사실 기준선에다 더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지? 왜냐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분 길이만 곱하고 최고차항 곱하면 미분계수가 바로 나와요. 다만 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항에다가 요 선분의 길이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면 뭐 2번, 뭐 3중근이면 3번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1에서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6이지만 누가 봐도 부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을 6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마지막에 부호 감안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나왔어? 맨 위. 이거요. 그러니까 뭐야? 조금씩 익숙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아이 뭔 소린가 싶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자 1이고 4고 여기가 이제 2 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1에서 그거 누가 봐도 부호는 음수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럼 실근에서의 미분 계수는 너부터 다 나머지 실근까지의 길이에다가 최고차항을 잘 곱해 주시고 눈으로 보고 부호 판단을 한다. 이게 끝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3에서의 기울기인데 이렇게 돼서
너가 3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만큼인데 2인데 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이고 최고차항은 1이니까 그냥 1이네. 너는 그러면 4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밑에도 마찬가지. 2에서의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너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이제 5인데 이게 y는 2라는 건 사실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짜리인데 자, 어차피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지 않죠. 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우리는 너랑 너랑 곱하시면 끝. 1 곱하기 3이니까 기울기는 3이구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짜리니까 절대값만 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3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 어떤 실근에서의 미분계수는 구하기가 상당히 간단하구나. 중근은 제곱하는구나. 넘어갑니다. 28페이지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8페이지 1번. 그래도 다 4점짜리들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풀다 보면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돈.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fx와 a에 대해서 fa6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같고요. f'2가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합니다. 왜 부호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요 음수가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서는 가운데 있는 실근에서의 기울기만 음수예요. 그죠? 즉 얘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4니까 a는 좀 왼쪽에 있구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는 우리는 현재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잖아. 그러면 미분계수 거리곱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너 곱하기 너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예요. 그럼 당연히 너도 2가 나와야지만 곱해서 4가 나왔겠지. 비록 마이너스가 4가 나오긴 했지만 걔는 이제 부호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4인 거고 크기는 4인 거야. 2 곱하기 2가 4잖아. 그러면 2에서 a는 뭐가 되겠어? 0이구나. 이런 식으로 푼다고. 보시다시피 지금 수식 같은 게 거의 없죠. 바로바로 뚝딱 풀 수 있고 마지막에 f'a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너 곱하기 너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4니까 뭐 약간 이상한데? 6이잖아 이씨. 6이네요.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 1이죠? 1. 그럼 다시 1 곱하기 5가 되겠죠. 1 곱하기 5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5예요. 최고차는 어차피 여전히 1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2번도 쉬워요. 이참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순간은 어디인가? fx분의 x라는 식으로 이제 함수를 설계를 했을 때 어차피 분수식의 연속성은 언제 깨지냐면 분모가 0인 순간에 깨지죠. 그게 설령 극한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분모가 0이면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연속인 순간은 정확히 fx가 0일 때
그리고 2에서의 미분계수가 4래요. 이렇게 생긴 거겠네?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4면 미분계수 거리곱 썼을 때 누구를 알게 되냐면 너의 최고창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1이니까. 미분계수 거리곱 선분 길이 곱하기 최고차항이 4가 되면 되죠. 최고차항은 4가 됩니다. 마지막에 F4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최고차항은 4고 F4를 물어본다는 건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너 곱하기 너. 2고 3이니까 6, 최고차항 4, 답은 24가 나옵니다. 끝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자, 어디서 했냐면 다음과 같은 어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ABC에서 실근을 갖고요. F'A는 양수, F'A 더하기 F'B는 양수, 너랑 너랑 같으면 너는 너랑 2분의 A 플러스 C가 돼야 된다. 사실은 니은번이 관건이고요. 자, ABC, 그럼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고 F'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수죠. B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C도 양수예요. 자, 이런 관계에 있고 기억번은 계산 없이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니은번이 원래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m이라고 부르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n이라고 불러줍시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k라고 부를게요. 그렇다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F'A는 선분 길이 m 곱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최고차항이 됩니다. 됐죠? 간단하고 F'B는 똑같아요. m 곱하기 n 곱하기 최고차항 k인데 중요한 거는 b는 음수네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m과 k가 공통인수 즉 m 플러스 n에서 n을 빼기만 하면 되고 즉 둘을 더하니까 m제곱 k가 나옵니다. m도 양수, k도 양수, 당연히 양수, 둘을 더한 거는 양수네요. 이렇게 증명한다. 거리곱을 쓰면 이런 게 상당히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미분하면 사실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공통인수 생기는 거 다 똑같고 식 계산되는 거 다 똑같은데 연산이 좀 이게 수월하다는 거지.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F'A와 F'C가 같다면 그럼 F'A는 뭐야? m 곱하기 m 플러스 n인 거고 F'C는 n 곱하기 m 플러스 n이에요. 그럼 m 플러스 n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m과 n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A와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겠지. m과 n이 같다는 거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끝났죠. 넘어갑니다. 쓱싹 4번 넘어가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해보세요. 두 문제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빨리 안 끝나겠는데? 차이 함수를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차이 함수가 핵심이에요. 이건 지금 베이비 스텝 완전 그냥 기초 걸음만 하는 거고 이제 잡고 일어나야지. 시윤이 몇 살 때 걸었어? 두 돌. 그래? 일찍 걸었나요? 일찍 걸으면 불효자인 알고 있나요? 일찍 걸어서 돌아다니면 되게 애기 보기가 힘들거든. 그냥 누워있을 때가 편하거든 원래. 애가 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애가 일어나면 이제 손에 닿는 오만 것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입에 넣고 물고 빨고 막. 그리고 이제 잘 걸으면 모르겠는데 아장아장 걷다가 맨날 어디 꼬라박고 막 넘어지고 막 꽈당꽈당 울고 막. 그럼 이제 오만 데다가 막 다 쿠션 막 떡칠 해야 되고 막 의자 막 모서리 막 책상 모서리. 그랬던 여러분이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내년에 이제 수능도 보고 감개무량하죠. 내후년에도 보고
인생의 수능은 한 번은 아니니까. n번이니까. 아니 그게 n은 1 이상의 자연수. n은 1 이상의 자연수니까. 한 번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 나는 무조건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 거의 없을걸? 쉽지 않을걸? 그런 생각이 들려면 내가 욕심이 진짜 없어야 돼요. 나는 그냥 서울에 이름만 들어본 데 가면 돼. 뭐 이 정도? 아니 뭐 그냥 이름 못 들어봐서 서울에만 있으면 돼. 뭐 약간 아니 뭐 난 경기도권만 가도 괜찮아. 뭐 이러면 이제 뭐 내년에 충분히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뭐 이번에 아들 뭐 대학 어디 갔어? 뭐 이제 아빠 친구가 물어봤을 때 아빠가 그래도 아 뭐 그냥 뭐 이런 데 갔어? 뭐 이렇게 좀 약간 아빠가 너무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원한다. 아 그러면 쉽지 않죠 사실 한 번에 가기. 하지만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지 부모님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사세요. 선생님 아버지하고 진로 등과 관련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했고 선생님 나름대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됐지 그지? 행복이라는 게 너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죠. 쟤 저기 대학 가면 불행하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면 쟤 저런 직업을 갖게 되면 쟤 좀 불행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조금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 좀 쪽팔리는데?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어, 뭐가 좋을까? 얘기해도 그 누구도 비하당하지 않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 뭐 딱히 없네. 아무튼 그죠? 아무튼 좀 말하기 약간 좀 부끄러운 직업을 만약에 해. 그럴 수 있잖아. 모든 직업이 본인이 아주 당당하지는 않단 말이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게 너무 좋아, 즐거워. 그러면 인정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할 수 있게끔 그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보시면 얘도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FA가 0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0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첫 번째로 FA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A를 편의상 K라고 부른다면 좌변이 뭘로 정리가 되냐면 K분의 K로 정리가 돼요. K분의 K면 약분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우변이 1이 나오진 않았어. 5분의 3이라는 1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것은 fx라는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a를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a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분자 분모를 x-a로 이제 나눠 주시면 사실은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x 빼기 a분의 fx 더하기 1 x 빼기 a분의 fx 빼기 1.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나면 이 부분이 각각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일종의 로피탈 정리랑 좀 다소 유사한데 자, 그래서 f'a에다가 1 빼고 1 더한 게 나눴을 때 5분의 3이니까 얘가 이제 정확하게 4가 되면 되죠. 더하면 5, 빼면 3. 그래서 f'a가 4라는 소리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4라는 소리니까 a가 이런 데 있어서 요 기울기가 4라는 소리니 우리는 또 다른 실근이 너가 있다면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최고차항이 1이니까 너에다 최고차항 곱한 게 너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실근의 차이를 마지막에 물어봤으니까 그게 바로 요 길이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는 정확하게 저 선분의 길이에요. 넘어갑니다. 6번 풀고 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6번 조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살짝 어려워 보이죠? 24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고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걸로 봐서는 15번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문항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미래니까 준킬러 킬러 다 버리면 한 4등급 나와요. 딱 그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준킬러 킬러 라인이라 하는 거는 13, 14, 15, 20, 21, 22, 28, 29, 30. 자, 몇 문제죠? 9문제죠. 그럼 36점이죠? 빼면 64점이에요. 그러면 대충 4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준킬러를 못 풀면 일단은 원하는 등급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4등급이 목표면 괜찮아요. 거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이제 공부의 시작은 64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64점까지 틀리지 않기. 그거 왜 틀린 게 없을까? 또 그지 같은 실수해요. 삼각함수 부호 잘못 보고 등차인데 등비로 잘못 풀고 총 이동거리인데 위치 정적분해서 구하고 로고 진수 조건 안 보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복 순열 기호인데 중복 조합 기호를 잘못 보고 거기서 차곡차곡 채워 가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수능은 1컷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확통이기 때문에 모두가 확통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미적은 컷이 좀 낮았죠. 확통 1컷이 보통 92점 정도. 확통 92. 확통 다 맞고 15, 22 한 개씩 필러 딱 틀리면 1등급. 그거랑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확통이니까 이제. 미적 보던 애들도 다 확통 보니까. 아마 88에서 92 정도 될 겁니다. 1컷이. 미적은 조금 어려우면 1컷이 84거든. 지금은. 근데 미적도 거의 84, 88 사이에요. 일단은 요 극한식이랑 주어진 걸로 봐서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3으로 가는 극한값이 2라는 것도 알겠지. 왜냐면 불연속일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해봤자 fx가 0이 된 순간이고 fx가 0일 땐 함수값이 3이니까 g3은 무조건 3이네. 그리고 f3은 0이네. f3 0이고 g3은 3이고 그럼 g3 빼기 1이니까 극한값은 2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판단한다고. 그러면 분자에서 또 누가 0일까? fx 더하기 1은 절대 0이 아니지. 왜냐면 fx가 0인데 fx 더하기 1이 0이겠어? 그럼 fx 플러스 3이 0이겠네? 그럼 이제 3 들어가서 0이니까 f6이 0이네? 그럼 fx는 3에서 6에서 0이네?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한다. 사실 되게 쉬워요. 이런 류의 문제 중에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거리곱수라고 했더니 졸라 씩 써서 풀고 있죠? 아니 근데 거리고도 대접해야지 모르겠네. 그림을 좀 그려봐야죠.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지. 어차피 분자에 나와 있는 fx 플러스 1이라는 요소는 x를 3으로 보내면 당연히 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럼 결국에는 fx분의 fx 플러스 3의 극한값이 2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려나? 그냥 고민해봐. 그려보고 생각해봐. 해봐야지. 아니 34페이지에다 풀어야지 왜 해설에다 풀고 있지? 모르겠어.
34페이지 넓은 데가 있는데 왜 해설에다 풀고 있죠? 판단의 순서가 있어.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3에서의 함수값과 다르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붙었다는 거는 3에서랑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고 밑줄 치고 gx는 3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럼 gx가 3에서 불연속이면 애초에 gx라는 함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는 fx가 3에서 0이기 때문에 함수가 갈아타면서 불연속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f3이 0일 수밖에 없구나. 어차피 gx는 갈아타는 순간 자체가 fx가 순간적으로 0이 될 때만 다른 함수 값으로 튄다고. fx가 0이 아닐 때는 fx분의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fx라는 함수는 오로지 3일 때만, 그러니까 fx가 0일 때만 gx는 불연속일 여지가 있거든. 근데 보니까 3에서 불연속이래. 자, 보세요.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일단은 gx가 3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불연속일 뿐만 아니라 극한값이 얼마냐면 3에서의 함수값에서 1을 뺀 건데 gx는 불연속인 순간의 함수값은 늘 3이에요. 3. 그죠? fx가 0일 때가 불연속일 수 있는데 그때는 항상 함수값이 3이니까. 즉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 자체가 2가 됩니다. 근데 너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곱하기 f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극한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게 f3이 0이죠. f3이 0이고 그리고 3을 대입해 보시면 얘는 1입니다. 왜냐면 f3은 0이니까 0으로 가니까. 즉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f6이 0입니다. 1로 수렴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분자 분모를 x 빼기 3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뭘 뜻하냐면 f'3을 뜻하고요. 얘는 뭘 뜻하냐면 f'6을 뜻합니다. 왜 6을 뜻하게 되냐면 x에다 3을 대입하면 x 플러스 3이라는 요소는 6으로 가니까 그죠? 그럼 6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고 얘는 3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결과적으로 3에서의 미분계수와 6에서의 미분계수의 비율이 정확하게 2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리곱을 했을 때 그 비가 1대 2가 돼야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1대 2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4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여기가 왜 1대 2일까? 자, 미분계수 거리곱에 따르면 어쨌거나 3과 6에서의 기울기가 부호가 서로 같으려면 가장 작은 실근, 가장 큰 실근이 있어야 되고 사이에 있는 실근은 기울기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눴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부호가 같아야 돼요. 3, 6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자, 미분계수 거리곱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서 너 곱하기 너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자. 얘는 너 곱하기 너 이렇게 구한다고 했자.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 1대 2에 해당하는 이 비율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1대 2를 해당한다고. 그지? 끝났죠. 다 했네. 쉽네.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G5의 값을 물어보는 거네. G5를 구한다는 건 F5랑 F8을 구하면 되죠. F5와 F8. F5와 F8 같은 경우에는 5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니까 5는 1 곱하기 2인가? 그죠? 1, 1, 2.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 F5는 마이너스 2 나와요.
다음에 F8 같은 경우에는 2, 4, 5. 2, 4, 5 곱하면 얼마야? 40인가? 끝. 이렇게 대입하시면 끝.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F'3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에 대해서 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3을 지나가는 예를 들면 이런 기준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미분계수 거리곱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면 너랑 곱한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만큼 곱한 기울기가 나올 텐데 불행히도 우리는 미분계수 거리곱을 하기 위한 이 두 실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직관적으로 빨리 나오지는 않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계수 거리곱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대신 뭐는 쓸 수 있냐면 1과 4를 근으로 갖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도함수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서의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물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3x 제곱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곱하셔야 되겠죠. 실제로는 도함수에서 거리곱을 하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6이 나오고 F'3은 9호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게 도함수 거리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 거리곱을 언제 쓴다? 우리가 극대극소에서의 요 x 좌표를 알 때 쓸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준선 어쩌고 뭐 나와 있는데 쓱쓱 넘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39페이지에 우리 밑에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한번 같이 보시면 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여기가 1, 2, 4 근데 F'3을 물어보고 있고 근데 초고차항 계수는 1자예요. 일단은 거리곱을 쓸 건데 거리곱은 결국에는 3이라는 요 좌표에서 도함수의 실근까지의 거리의 곱, 즉 3에서 1 빼고 3에서 2 빼고 4에서 3 빼고 그럼 얼마 나오냐면 2, 1, 1 나오죠. 2, 1, 1. 그러니까 2가 나오죠. 근데 항상 너를 미분하면 최고차항은 4가 곱해질 테니까 8이 나오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실근을 모두 아는 경우에는 간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도함수를 그려서 판단을 하는 건데 도함수를 그리는 시간마저도 아끼지 않은 거지. 그지? 어차피 도함수의 근이 1, 2, 4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41페이지 기울어진 기준선 나와 있습니다. 기울어진 기준선 밑줄 치고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어진 기준선이 바로 뭐냐면 차이 함수에서의 거리곱을 쓰는 방식이야.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차이 함수에서의 거리곱을 쓸 줄 아셔야지만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접선이 있어요. 얘가 뭐 2x 1이라는 어떤 접선이고 얘는 x 2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녀석이고 여기서 뭐 3에서 접했대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자,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둘을 서로 뺀 함수를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뺀 함수 기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주 쉬워요. 왜냐면 얘는 미분계수 거리 곱이니까. 뺀 함수라고 해봤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너부터 너까지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정확하게 기울기는 3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2라는 거는 너는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봐. 봐봐. 지금 요게 이제 fx고요. 요걸 g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hx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hx라는 함수는 fx 빼기 gx입니다. 양변을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사실 f'-1이라 함은 h'-1에다가 g'-를 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즉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차이 함수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선을 잡았다면 차이 함수의 그러니까 뺀 함수만큼을 기준선을 그 함수에다가 다시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너에서 너를 뺀 게 너니까 너에다가 너를 더한 게 너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도 그냥 더하시면 되고 함수값도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에서의 답은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면 32 더하기 너의 기울기인 2, 즉 답은 34가 됩니다. 이게 차이 함수에서의 거리 곱이에요. 이해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41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이 선분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가 이제 구해지는데 선분의 길이를 어디다가 더해줘야 돼? G4에다가 더해줘야지 우리가 F4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즉 F4는 G4 더하기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어진 직선에서도 거리 곱을 쓸 수 있다. 쓱싹 넘어가 보시면 42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함수가 만난다, 접한다는 차이 함수가 x축과 만난다, 접한다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그릴 수가 있다. 차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여러분이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한번 그려보세요. 잠깐 물 한잔 마실게요. 그러니까 만나는 관계가 동일하게끔 그리셔야 돼요. 접하는 데서는 똑같이 접하게, 그냥 만나는 데서는 그냥 만나게. 접하면서 대소 관계가 바뀌면 대소 관계가 바뀌게, 이런 식으로. 정답은 다음 장에 있다고 하니까 넘겨서 확인 한번 해보십니다. 아마 특별히 적이 없으면 맞게 그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차이 함수 거리고 뭐 어쩌고 그려보자, 어쩌고 구해보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짠! 47페이지로 갑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에 예제 1, 2, 3번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차이 함수 거리 곱을 하겠다는 거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수값의 관계를 서로 뺀 게 이제 선분의 길이니까 하나의 함수값에서 다른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2에서의 차이 함수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 즉 fx와 gx의 요 함수값의 차이를 딱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차이를 구하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차이 함수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차이 함수를 그려서 풀어보시고요. 차이 함수를 처음에 그리는 거는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너와 너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가 요 길이고 그럼 여기다가 더해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가 될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감안해서 저거 1이죠. 그러면 여기도 1. 그 길이가 1. 근데 얘가 함수값이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 구할 수 있죠. 뚜둔 뚜둔. 자, 보세요. 일단은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2에서의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일 때는 x좌표의 차이가 1이고 접하고 있으니까 너의 제곱, 즉 1의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 1이니까 그냥 1 써주시면 됩니다. 1인데 요 좌표 자체가 2,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니 1만큼으로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 거리곱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뭐다? 단연 최고차항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고 자,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너가 3이고요. 너가 0인데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접선일 때가 거기가 1이라서 정확하게는 극대극소 차이가 바로 선분의 길이가 될 텐데 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 함은 0부터 1까지 1, 1부터 3까지가 2인데 얘는 접하니까 얘는 제곱 그래서 1 곱하기 2의 제곱 중요 곱하기 최고차항이 2네요.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8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8이 나왔다면 직선 자체가 2x 플러스 1이니까 너는 1,3을 지나고요. 그러니 너의 좌표는 8만큼을 더해주면 1,11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11이 나오는 이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접하면서 대소관계가 바뀌는 걸로 봐서는 3중분을 가지는 개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부호가 달라지죠. 근데 여기가 2고 여기 0이고 우리는 F4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가? 4부터 2까지는 2인데 너는 3중분이니까 2의 세제곱 4부터 0까지는 4죠. 곱하기 4 곱하기 최고차항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 자, 길이 자체가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와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4,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3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37 나오죠. 이렇게 끝. 됐나요? 맞게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9번 별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아까 이제 거리곱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이거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아마 대수할 때도 뭐 2의 x승 같은 거 치환해가지고 지수 로그함수 같은 거 치환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접하는 상황 해결할 때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몇 번 이제 구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랑 해갖고 이제 나눠드렸었는데 그거에 있죠. 어떤 일종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에서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최고차항과 AB의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요 거리곱을 이용한 요 M 값이나 L 값이 항상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항상 같은 간격으로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점의 X좌표와 곡선 밖의 한 점은 일정한 간격을 갖습니다. X좌표 기준에서는. 그래서 알파, 베타 두 점에서 접하면 곡선 밖의 한 점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 여러분이 넘어가서 51페이지에 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51페이지에 2, 3번 한번 해보세요. 차이 함수까지 하고 나면 끝입니다. 시간은 거의 정각에 끝날 것 같아요. 상대 곱은 안 할 겁니다. 상대 곱은 너무 귀찮아요. 뚜뚜른. 상대 곱도 알려줄까? 아니, 알려줘도 안 쓸 것 같아. 내 전동 드라이버처럼. 일단 2번은 좀 간단하죠. 우리가 1,1 자체가 요 곡선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데 한 요 정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선분 요 함수값의 차이가 궁금하고 1에서의 그럼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와요. 10. 즉 너는 1,10이고 너는 1,1이니까 길이가 9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x좌표의 차이라 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제곱에다가 최고차항을 곱한 게 너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1이다 보니까 x좌표의 차이가 3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1에서 30 더하고 뺀 거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겠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부등식을 항상 만족을 하면서 fx 그래프의 대칭 축이 1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일단 fx가 2차 함수니까 절대값을 미분을 하면 1차 함수, 절대값을 취하면 뾰족한 함수가 될 텐데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거는 f'1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4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이제 이와 같이 생겼다면 a 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자 a 값이 좀 작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a 값이 커지면서 얘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안으로 좁아져요. 최대한 좁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접하는 순간에 저 접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접점을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이 최고차항의 개수와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접점을 구해봅시다. 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쟤는 1,0이고 1 들어가면 9죠. 이만큼이 9예요. 그렇다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너가 4짜리이기 때문에 너의 제곱 곱하기 4가 9, 즉 너의 제곱이 4분의 9가 나와야 돼요. 즉 여기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최고차항 조심하라고 했죠.
즉 x가 1에서 2분의 3만큼 뒤로 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즉 이쪽 직선의 기울기 자체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2ax가 됐을 거야. 원래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ax. 뭐 뒤에 이제 상수가 붙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기울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너의 미분계수니까 미분하시면 8x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 즉 a 값의 최대값은 정확하게 2가 나옵니다. 끝났죠. 그래서 3번의 상황도 곡선 밖에서 이차함수에 그은 접선의 상황이다. 곡선 밖에서 이차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을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쓱쓱 53번의 맨 아랫줄 밑줄 53번의 맨 아랫줄 기준선의 기울기를 더해서 구해준다. 기준선의 기울기를 더해서 구해준다. 그래서 기준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면 기울기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개 풀어보세요. 금방 해요. 희망적으로는 10시 전에도 끝나겠는걸? 10분밖에 안 남았는걸? 애들이 다음 시간에 교재비 안 들고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의 장이 곧 회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재비를 보태서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지만 뭐 먹지?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재민아한테 물어봤는데 야 내가 점심에 스테이크 덮밥을 먹었는데 속이 괜찮아. 저녁에는 짜파게티 같은 거 먹어도 될까? 짜파게티 비빔면 막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 잔뜩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겠지? 먹지 말라고 하겠죠. 경험상 먹으라고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얼어 죽을. 비빔면 절대 금지. 짜파게티 피자 절대 금지. 파스타 금지. 순한 맛 안동 찜닭이나 드세요. 찜닭은 괜찮다고? 이 자식 맨날 찜닭에서 당면 먹지 말라고 하던데. 이 자식.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보시면 F'4죠? 실근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4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일 텐데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니까 0부터 4까지는 4, 기울기가 4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3, 기준선의 기울기를 더하시면 기울기는 1이 나옵니다. 1. 그래서 1이죠. 1. 그 다음에 제 예제 2번 F'-1을 구하고 있고 그러면 너가 마일, 너가 2인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원래 이제 미분계수 거리곱을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제곱해서 9인데 최고차항이 2죠. 그리고 기준선이 4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2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이렇게 돼서 3중근 여기가 7 여기가 4인데 4에서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4에서의 기울기라 하면 역시 차이함수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4에서의 기울기 음수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최고차항이 2네요. 곱하기 2. 기준선이 1이네요. 더하기 1. 이렇게. 간단하죠? 55 나오죠? 뚝딱. 아니자, 음수잖아, 이씨. 마이너스 53 나오죠? 죄송. 마이너스 54 더하기 1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여기 2번 보시면 2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가 마1,2, 0,0, 1,-2를 만족할 때 자,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과 마1, 0, 1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마1, 0, 2, 1, 마이너스 2x, fx.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자, 우리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0에서의 미분계수 거리 곱을 하시면 0부터 마일, 0부터 1까지 1이죠. 1 곱하기 1인데 최고차항 계수도 1이고요.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이만큼을 빼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래도 최근 어떤 20번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요. 0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A, 거기서의 접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이 B, 근데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일까? 참고로 원과 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진짜로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는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얼핏 했고요. 특히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많이 구하죠. 근데 이제 그림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그게 A에서 만났는데 OB를 지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OA와 AB가 수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요걸 딱 밑줄 치고 뭘 써놓으시냐면 OA와 AB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림이 뭔가 안 맞자. 어떻게 직선이랑 곡선이랑 수직이야? 일단 0에서의 기울기가 2인 것 정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2x 나와 있죠, 그죠? 0에서의 기울기는 2짜리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y는 2x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수직이니까 얘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겠지. 기울기가.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근데 요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 차이함수 거리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봐봐. 일단은 기준선이 y는 2x야. 그러면 0에서 접하고 뭔가 근을 가질 텐데 이 실근이 a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2차 함계수가 a이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이 a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0에서 접하는 중근을 가지니까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A에서 실근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접선이 원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라서 이 접선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A제곱이에요. 물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맞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뭘 해준다고? 항상 기준선의 기울기를 더해준다고.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너라는 거예요. 즉 결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a제곱의 값이 쓱싹 나온다고. 얼마나? 2분의 5 나오나? 맞아요? 그럼 a제곱의 값이 나왔고요. 마지막에는 5a 곱하기 ab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a제곱을 가지고 굳이 a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자 5a와 ab의 곱은 여기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b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자 이만큼이 a면 이만큼은 2분의 1a야. 이만큼은 4분의 1a야. 왜 그렇게 되겠어? 어이 뭐야 거꾸로잖아. 기울기가 2짜리라서 2a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그럼 너가 1대 2니까 헷갈려. 그렇죠. 4a입니다. 4a. 이렇게. 그림이 사실 기울기 2짜리라서 더 선생님이 가파르게 그렸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얘가 A, 2A, 4A.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AB 곱하기, 5A 곱하기 AB라는 거는 넓이랑 같아야 되지? 직각이니까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이거 공식 알지? 그러면 5A 곱하기 2A니까 실제로 이제 10A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답은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간단하죠? 쓱싹 넘어가 보면 이런 게 나왔고 상대곱이 나오는데 상대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곱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요거 여기 있었던 것들 해본 것들 문제들 뭐 해보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연습해 볼 거면 한번 읽어보시고 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그냥 오답 드린 거 최대한 풀어서 갖고 오세요. 선생님이 요 정도까지는 내가 풀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내가 다 풀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방학 중에 테스트 오답에 대한 것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도 대체로 걔네가 기출들을 본 거니까 오답이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희망적으로는 목요일까지 한 절반 정도는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잘 열심히 풀어오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